사람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느낌이나 감정이거든요. 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상대방 아이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하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죠.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고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 아이가 좀, 제가 지금 화가 난 것 같아. 이거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되게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되는 게 감정하고, 그쵸, 상황에 맞는 말, 사회성 이런 부분 되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감정을 어떻게 내가 잘 알고 전달할 수 있을까? 상대방 친구가 화나는지 기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질문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감정을 많이 느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가 어떤 것을 해달라고 때를 쓸 때 또는 어떤 것이 너무 기뻐서 좋아할 때 이 감정을 이 아이가 잘 간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호응해 주시는 거죠. 아, 너무 속상했겠다. 그쵸? 그러면서 엄마 얼굴도 보여주시고, 너 너무 슬펐겠다. 너무 기뻤겠다. 너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의 감정하고 일치시켜서 어머님이 옆에서 그 부분을 언급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그 시간을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이가 막 계속 떼를 피우고 뭐가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서 울고 해요. 이것을 어떤 어머님은 빨리 끝내려고 조용히 안 해? 그만! 막 이렇게 하면서 단절을 시켜버리시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아이가 느껴봐야 돼요. 근데 집은 안전하잖아요. 밖에서 막 30분, 1시간 노는 아이도 있는데 밖에서는 조금 난처할 수 있지만 집에서는 어머님이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감정을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울고 속상하고 이러지만 좀 보기에 싫고 화도 나지만 이 아이가 감정을 전부 다 느끼고 결국은 이게 안정이 돼서 진정이 돼서 그 다음에 와서 엄마 그거 저 해줬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거 저 먹으면 안 돼요? 나 거기 가면 안 돼요? 다시 와서 진정돼서 얘기할 때까지 이 감정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매번 성인이 돼서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감정에 대한 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지 못하면 이후에 사춘기가 오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어떻게 얘가 다스려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폭해지고 폭력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감정으로 대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얘 너무 공격적이에요. 얘 너무 시끄럽고 울어요. 얘 울면 떼쓰면 너무 쉽게 진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서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런 연락들이 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거나 표출하거나 공유해 본 경험이 너무 적어요. 일반 아이들은 자기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아이들끼리 놀다가 삐지고 토라지고 화나고 속상하고 다 해본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삐쳐서 밥 안 먹는다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나 쟤랑 안 놀아 했다가 그 다음날 하회하고 다시 놀기도 하고 이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면서 오는데 우리 아이들 사실 말하기 먼저 해야 되고 뭐 그죠 신체 발달 먼저 해야 되고 감통해야 되고 뭐 이렇게 치료실 다니면서 또래 아이들하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이 아이가 뭔가 속상해서 울 때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속상하지. 그런데 이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건 위험해서 안 돼. 이렇게만 하시고 계속 속상해서 울고 할 때 좀 기다려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감정이 진정이 되면 속상하지. 그런데 이건 너가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이거 너 다칠까 봐 그러는 거야. 그 정도만 해주시고 아이를 그냥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 대신 우리 이거 하고 놀까? 기분 좀 안 좋은데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까? 아니 우리 바깥에 나가서 뭐 한 바퀴 돌고 올까? 이렇게 해서 그 전환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 됐는지 안 됐는지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전환을 시켜주시면 전환해서 감정을 푸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감정을 푸는 법을 아이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푸는 법을 우리 아이들이 모르면 이 감정을 쌓고 쌓아서 나중에 폭발해버려요. 그때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우시죠.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조금 넉넉히 잡아서 초등학교까지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성인이 돼서 폭발하면서 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더 이상 대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인이 된 아이가 그냥 감정 처리가 안 돼서 뛰쳐나가서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고 그쵸. 근데 이 체구가 이제 좋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조금 일찍 이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경험시켜 주셨더라면, 그러면 훨씬 아이도 편하고 부모님도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게 감정이 막 갑자기 아이가 순하고 착했는데 왜 이렇게 아이가 쭉쭉 감정이 올라오지? 사춘기 되면 쭉쭉 올라와요.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 아이가 감정이 들쑥날쑥 올라오는 것은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것을 잘 다스리고 가다듬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미숙하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더 격하게,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럴 땐 더 세게 말해야 되나? 더 크게 울어야 되나? 더 때를 써야 되나? 이 아이가 찾는 방법은 그렇게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릴 때 이 감정적인 부분을 잘 느껴보게 하시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을 많이, 그 감정을 아이가 스스로 많이 느껴봐야 돼요. 좋았을 때, 뭐 기분 너무너무 좋아서 짜릿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엄마가 내가 정말 뭐 몇 날 며칠 했는데 엄마가 이게 정말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정말 내가 이제 뭐 스티커를 모았더니 엄마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셨어. 아니면 나는 비행기 타는 게 소원이었는데 엄마가 우리 뭐 예를 들면 올해는 어떻게든 가보자. 그래, 그 대신 네가 이런 거를 그렇게 잘 해주고 하면 아빠랑 의논해 볼게 해서 뭐 진짜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감정을 많이 느끼겠어요. 너무 기쁜 거. 어떤 아이는 바닷가를 맨날 사진으로 보다가 선생님들이 카드로 보여주다가 진짜 바닷가를 데려갔더니 그 바다에 그 놀래가지고 너무 흥분돼갖고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죠. 예, 그 바닷가를 처음 본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가 너무 속상할 때는 기다려주시면서 그 감정이 속상하지. 그래, 속상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가 되면, 그래서 엄마가, 제가 얘기하죠. 엄마가 좀 과장되게 얼굴 표정을 해서 아이한테 전달을 해 주시라고. 나 엄마 지금 기뻐. 엄마 지금 속상해. 엄마 지금 화났어. 엄마 지금 우울해. 뭐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표정으로 크게 좀 과장되게 보여주셔서 계속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때요? 아이가 자기의 감정도 조금 알고 엄마에게 계속 들었어. 엄마가 저 얼굴일 때 기뻤고. 그러면 아이가 다른 친구를 볼 때 그 친구들에게서도 그 비슷한 것들을 단서를 찾는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아직 공감까지는 안 돼. 그렇지만 저 표정일 때는 엄마가 기뻤던 표정이었어. 저 표정일 때는 엄마가 되게 화났을 때 표정이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단서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좀 눈치?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엄마한테 말 조심했어야 됐어. 이럴 때는 엄마한테 가서 축하한다고 막 같이 껴안고 뒹굴었었어. 아니면은 뭐 안아줬었어. 이런 것들을 다른 아이에게서 단서를 찾으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아이가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감정이 정말 중요해요. 사회성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뭐예요? 예, 친구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그 친구의 지금 모습이 내가 이해가 되느냐. 뭐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첫 번째가 감정이에요. 감정이 되게 많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 되어 있어요. 감정적인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 기다릴 동안 어땠어? 힘들었어요. 기다리면서 어땠어? 화났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또 이제 마트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어. 아니면 돈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애가 갔다 오면서 이가 이제 퉁퉁 부어서 오겠죠. 돈이 없어서 그냥 왔다. 엄마 왜 돈을 안 줬냐? 지갑 놓고 갔다 이러겠죠. 너 지갑 놓고 가서 어땠어? 뭐 화났죠. 놀랬죠. 뭐 이런 거 감정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하려고 했는데 지갑 돈이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그 감정은 느꼈지만 표현을 잘 못하면 엄마가 그 단어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너 정말 당황했겠다. 그치? 너 정말 놀랬겠구나. 이런 것들을, 감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심어주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한 번씩 꼭 학습을 해주시라니. 이거 다 쌓여요. 쌓여요. 이게 뭐가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다 간과하고 부모님들이 그런 것조차 시도를 못 하시는데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아이한테는 계속 쌓여요. 제가 매일매일 물 주라고 하거든요. 매일매일 물 주시라고. 그리고 매일 20분만 아이랑 집중하시라고. 더 많은 시간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맞벌이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매일 20분만 아이랑 해주시라고. 그게 어떤 영역이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계속 일상에서 감정까지 넣어주시면 속상이겠구나. 그치? 이러면서 그 감정을, 얘가 느꼈던 감정이, 이 느낌이 속상하다는 느낌이구나. 엄마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느낀 이 감정이 지금 화났다는 거구나. 이것을 아이가 계속 쌓으라는 거죠.